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청년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불자를 키우기 위해선 온 불교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선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고 또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이 원하는 불교의 모습, 청년 불자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여러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중에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불교계 대표 MC 장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또 훌륭하신 또 불교계 대표 청년들 나오셨는데요. 각자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유진보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신문 미디어부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무여 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규리보부님. 네, 지금 보조 MC를 맡고 있어요.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승격하셨어요. 네, 곧 메인 MC 제가 갑니다. 농담이고요. 네, 북해는 MC를 노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사원보부님.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논술하고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홍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석주보부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조직팀장으로서 소임을 보고 있고요. 네. 휴학생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근데 규리보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MC이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이 언변에 제가 방청객 모드가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진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끔한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불법의 진심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반성도 합니다. 자, 불교계에서 나랑 가장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우리 법우님들 전부 불교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진 법우님께서는 PD 맞으시죠? 네, 제가 지금 불교신문에서 PD로 일하고 있으면서 일단 불교계에서 20살 때부터 계속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원 부부님은? 저 같은 경우에도 현직의 일은 뭐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거랑 별도로 우리 유진법우랑 네. 불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자 요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저 불교계 쪽에서 네, 같이 일을 그럼요. 하고 계신 발을 거고. 담그고 있죠. 우리 규리법우님은 스타트업 대표님 아니십니까? 네,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교계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네. 요즘은 좀 북해 또 이런 게 인기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북해로는 또 이제는 우리 동방을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학생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는 스님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석주 부부님은 휴학생이시고.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소개를 하셨잖아요. 인도순례를 마치고 오셨는데 아직도 인도순례자의 어떤 그런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검었죠? 예, 어떻게 이거 얼굴 피부는 아직 안 돌아오네요. 이게 화이트닝이 정말 필요할 정도로 네.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화사하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게 네. 옷과 너무 대비되는 저의 피부색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내 피부가 이렇게 그래서 남들이 다들 인도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네네. 싶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뵈니까 또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또 경건해지네요, 제가. 제일 막내인데.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요. 불교계에서 일해서 힘든 점들도 분명 있긴 있거든요. 다들 말하기 어려워하니까 어쩌겠어요. 우리가 대신 말해줘야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 주제는요. 취준생, 사회초년생 불자들의 시선을 바라본 불교계 일자리입니다. 오늘 주제를 불교계의 일자리로 잡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 2회로 가야 된다. 아니다. 할 말 너무 많다. 이건 뭐 3회로 가야 된다. 뭐 다들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학창시절에 불교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취업도 불교계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요. 보통 어떤 일들을 좀 많이 하죠? 가깝게는 대불련 활동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중앙회장 혹은 중앙집행위원을 했던 법우들은 네네. 대불련 간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간사로. 혹은 이제 사찰 종무원이나 아니면 종단 종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말고 뭐 다른 일 쪽으로 한 분 있을까요? 뭐? 저는 가깝게는 유진법처럼 네. 미디어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 쪽. 네네. 아니면 이제 뭐 종단에 속해서 일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아니면 이제
불교계의 재단, 사회복지재단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오. 장점이 있으니까 취업도 불교와 관련된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그쵸? 자, 불교계에서 일해서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석주법우님, 불교계에서 일해서, 야, 요거 좋을 것 같다. 자기 생각 좀. 좋은 거. 저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심에서 더 배가 될 것 같다. 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원력을 가지고 네. 다른 분들의 신심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실로 봤을 때 우리 유진 법우님. 아, 정말 동의하는 게요. 네. 저 일과 신행 생활을 어쨌든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특히 저는 스님들 법문을 편집을 한다든가 맞아, 맞아. 아니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 강의 같은 걸 편집을 하는데 네. 그럴 때 저는 자막을 쳐야 되니까 그걸 계속 들으면 아 진짜 좋은 말씀이다. 진짜 나도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처님 말씀 있는지 몰랐다. 라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물어봤는데 네네네. 의외의 장점이 하나 나왔어요. 자, 궁금합니다. 의외의 장점 뭘까요? 종교 갈등이 없다. 오, 종교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부장님이 이제 타 종교여서 우리 식전 기도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맞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갑시다. 그쵸, 뭐 교회 한번 갑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네. 어쨌든 같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좋다. 그쵸, 괜찮죠? 그러네. 이거 장점일 네. 수도 있고요. 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아는 사람들이 잘 엮이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다 아름아름해서 이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인맥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시대인데 불교계에서 이렇게 유진법우도 그렇지만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부르는 곳이 생기고 어. 일로 좀 와볼래 아니면 다른 데로 한번 가볼래 이렇게 좀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정보를 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정보를 취직에 관련된 정보, 그 외에 자기의 취미생활이라든가 봉사활동, 뭐 재단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접하는 것도 네. 훨씬 더 쉽죠. 이 불고개가. 그리고 추천도 할 수 있고. 추천도 할 수 있고. 두 분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많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미디어 쪽으로 이제 같이 네. 하신 거. 어때요? 같이 일해보니까. 솔직히. 네, 우리 저는 사원법인님. 사원보부가 저를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나요? 네,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참 감사하다. 이런 인재가 나를 써주다니 그런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죠. 잠깐만, 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요, 이거? 당황했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컨셉을 계속 밀고 가자면 네. 유진이를 길렀죠. 진짜 편집 능력을 네. 초창기 저희 찍었을 때에 비해서 네. 지금 일치월장으로 늘어났거든요. 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오히려 제가 이제 유진보부에게 의탁하는 이런 거 만들고 프로그램이네요. 싶으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하니까 서로도 돕고 유진 법우님도 어떤 편집 능력도 늘어나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섭섭한 거 없습니까? 섭섭한 거 마지막입니다. 여기 지금 이슈가 끝나면 더 이상 말 꺼내면 안 돼요. 지금 방송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섭섭한 거 없죠. 없습니다. 네, 없는 한편 걸로. 또 찍을 줄 알았는데. 농담이고요. 두 분이 케미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지금 짓궂게 장난을 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단점은 우리 또 규리 부모님께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단점이 될까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장점이 아까 전에 종교 갈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그 다른 종교를 배울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사회적으로 줄어드는 게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자인 경우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불자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기독교이신 분들도 있고 네. 무교이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가끔은 오히려 점심시간에 우리 종교는 이래 이러면서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제가 그런 분위기로 주도를 해 나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쪽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의 측면에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장점이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생각에서 좀 다양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떨어진다. 않을까. 네, 그래서 근데 물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나오겠지만 그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네. 자, 석주 부모님도 네.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제가 회장 소임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우리 불자분들을 만났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사실 불교 쪽에서 일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반면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내가 생각했던 그 종무원의 일과 내가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종무원의 일은 좀 다르다. 그래서 조금 현실감의 괴리가 있어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유진버브의 단점 바로 캐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원부부랑 많이 친해진 거. 그래서 단점만 보인다는 거. 네. 농담이고요. 실질적으로 네. 같이 뭔가 함께 활동을 했지 일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서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고. 일로는 안 부딪히니까. 저는 뭐 지난 일이지만 아까 지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장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뭐냐면 단점 같이 일하면 서로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종교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다시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장점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불교, 입문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불법 유턴의 MC가 되고 나서부터 달라진 거. 마음이 참 선해졌다. 오늘 나오는데 제 차 옆으로 어떤 차가 오길래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차가 계속 몰고 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가더라고요. 정말 크게 치고 갔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내려가지고, 당신 내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얼마 걸릴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녹화를 오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 내려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창문을 내리고 봤어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상처도 없고 그냥 가세요 하고. 잠시만요. 그럼 이게 마음이 선해져서 좀 짚어갈 부분이 있어요. 선해졌다. 마음이 선해져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은 녹화를 가야 된다고 바쁘니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녹화 전 3시간 전에 나옵니다. 네, 항상 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전 작가님이랑 PD님 먼저 봐요. 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불법 유턴의 MC가 되고 나서부터 뭔가 좀 마음이 좀 선해졌다. 불심으로 좀 꽉 차 있다. 신심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다들 눈빛들이 안 믿는 눈빛. 아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그럼요. 네. 본인의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송을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스님들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불교계 돌아가는 소식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큰 사실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현실 세계에서 너무 바빠서 절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맨날 밤새고 이럴 때. 네. 근데 여기 오면은 지장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2층에. 가시잖아요. 네, 저는 오면은 사실은 매일 가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단순히 녹화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절을 가는 마음으로 사실은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불교계에 계신 분들이 네. 그거를 이제 너무 일상이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저같이 사실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내가 지금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보태자면 저도 비슷한 말입니다. 네. 왜냐면 저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얘 너무 크게 웃는데. 치열한 경쟁 저 보세요. 자, 유진버브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정말 바쁜 와중에도 불법 유턴 녹화하러 오지 않습니까? 뭔가 진짜 여기서 와서 제가 이 대본을 받아들이고 같이 이제 리딩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정말 나도 다시 한번 내가 불자였구나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게 네. 저는 이 단점으로 사실 네. 제가 장점으로 얘기했던 일과 신행생활을 같이 한다는 게 사실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러 오고 혹은 제가 촬영을 하러 가거나 네. 그럴 때 절에 간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오늘 일은 뭘 해야 되지? 뭐 촬영해야 되지? 어디가 예쁘게 나오지?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편집을 하지? 이걸 먼저 생각하니까
저의 일의 경계와 신행생활의 경계가 약간 흐려지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누군가가 너 이거 해라고 했을 때 이거 내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도 너 여기서 일하잖아. 그럼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반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매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일반 회사에 제가 네. 제품 디자인으로 들어갔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갑자기 저한테 UI 디자인을 하라고 하면 그거 제 업무 아닌데요? 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는 건가? 혹은 여기까지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네. 그런 고민들이 들게 되는 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지금 내가 위치에 따라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장점, 단점 다 들어봤는데 결국은 어쨌든 우리 불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고 신심을 갖고 있으면 단점도 장점화 시키자. 라면에서 뭐 드린 말씀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요. 너무 편해서 드린 말씀인데 크게 리액션을 하시니까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자,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열정페이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그쵸? 불교계에서도 열정페이를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잠깐만. 탄식 나왔습니다. 여기 탄식이 나왔는데, 자, 아가 나왔습니다. 유진법원님. 열정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고요. 네. 제가 모 단체 어떤 분께서 네. 이제 제가 대불련 활동이 회장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네. 우리 이번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대불련 학생들 와서 이거 좀 행사 진행도 같이 하고 도와주면 좋겠다 하시길래 우리 후배들을 보낼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대불련 학생들 삼겹살에 소주 사주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안 가야겠군 라고 다짐을 하면서 저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행사도 안 갔고 당연히 학생들도 안 보냈고 지금 유진법원께서 말씀하신데 우리 석주법원께서 맞아요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법우님들은 사실 네. 정말 다재다능한 법우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은 스님 그리고 많은 단체, 많은 분들께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이런 저런 일이 있다. 그런 제안을 받아도 네. 선뜻 소개시켜주기가 조금 애매하고 좀 그런 게 네. 그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일을 함으로써 상처받을까봐. 왜냐면 본인들이 나는 이 정도의 대우밖에 못 받는 것인가? 좀 상처받을까봐 오히려 우리가 되려 미안해서 소개를 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소개를 해주고 나서 저희가 대신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 청년 불자들을 싼값에 쓸 수 있는 신심 있는 인력이라고 보는 그런 모습들이 싫은 거죠. 그런 게 단점 혹은 열정페이로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예. 저희가 무조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치만 우리가 정당한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걸 했으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가는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요즘은 사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야,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 화가 나는 건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언제까지 그런 마인드로 저희 청년들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 열정페이랑 관계가 없는 우리 규리 여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하면은 지금 카메라 잠깐 끄셔야 돼요. 자, 담당 PD님 지금 긴장 타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말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진짜요? 제가 사실은 뭐 조금 몸값이 이렇게 낮은 쪽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강의도 찍었었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시간당이라든가 컨텐츠당 받았던 그 액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방송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은 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이곳으로 달려와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돈에 아쉽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네.
제가 이제 누군가를 추천을 해서 조금 좋은 인사를 이쪽에 데리고 오고 싶으면 네. 사실 그분들한테는 열정페이를 조금 드리기가 제가 전하기가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인플루언서라든가 조금 좋은 분들 이렇게 끌어서 방송 프로그램도 더 잘 되게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느 정도의 출연료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저한테는 그나마 이제는 불신과 열정과 재미와 뭐 여러 가지 보람으로 네. 하고 있지만 저한테 괜찮다고 해서 그게 다른 출연자들한테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방송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네. 이 열정페이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바뀌셔야지 된다고 저는 조금 용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일단 MC님 출연료도 일단 갔더니 우리 이 종교계에서는 야 이만한 곳이 없다더라 라는 이야기 나오면 얼마나 뿌듯하고 그렇죠. 불태워서 하실 거라. 야, 재영아, 너 거기서 대우 제대로 받더라? 이러면 저도 진짜 좋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제가 대우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기왕이면. 네, 근데 우리 규리법원님 박수 한번 칠게요. 왜냐면 너무 사실 이게 하기 힘드신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저희를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규리법원님께서는 MC 할 일이 없으시겠네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얘가 했어요. 저는 얘기 안 했고요. 물 건너 갔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카메라 이렇게 막 진동이 오더라고요.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이거 어쩌지? 이러면서. 아이, 농담이고 다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사훈법원님은. 저도 사실 그 석주법우랑 규리법우가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네. 인재를 연결시켜 주기에 내가 일하는 거는 그래 쳐. 근데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기에 이 자리를 내보이기가 네. 미안하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미안해야 되나? 그리고 그 유진법우처럼 저도 사실 영상 촬영이나 편집이나 이런 일을 같이 했었을 때도 왜 우리의 노동력이 이렇게 평가절하되어야 하느냐 이런 사례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저희가 한 번은 어떤 사찰에서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네. 와가지고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몇 분짜리 내로 만들어줘라. 그럼 당연히 저희는 얼마를 주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교통비를 주겠다라고 교통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분 안 되는 영상 아니냐라고 하는데 영상 촬영 편집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3분을 하기 위해서는 3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찍는데도 3분 찍고 3분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쇼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노동력이 이렇게 그분들에게는 평가절하되어 있구나라는 데서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뭐 불교계 쪽은 아니지만 행사 페이를 이제 행사 제의를 받잖아요. 지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을 간다 치자. 근데 행사 시간이 10분이야. 자, 10분이면 좀만 드리면 되겠죠? 아닙니다. 왜냐면 준비하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 그럼요. 의상비. 하루를 다 날려야 됩니다. 거기다 의상비, 헤어도. 자동차, 그죠? 기름값부터 해서 저희 식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행사 쪽에 관련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10분 하니까 좀만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마비만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니고, 아까 그리고 우리 사원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영상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3분을 만들더라도 정말 3시간을 찍어야 되고 6시간을 찍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교통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건 요즘 그렇죠. 네.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교통비도 지급을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데도 면접 보는 사람들한테도 면접비를 면접비라든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런 복지를 이미 갖추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미 일을 한 상태에서 지금 교통비만 지급을 했다라는 건 저는 조금 너무 지나친 처우가 아닌가 그렇게 근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제가 좀 너무 그러니까 맞아요. 예. 잘 모르시는 모르시니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높은 스님께서 약간 이제 중간쯤 이제 실무하시는 스님께 3분짜리, 2분짜리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네. 이제 돈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그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따끔한 이야기들을 해줬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영혼을 갈아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 재능 기부 어디까지 해봤나?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재능 기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보면 다 재능 기부거든요. 근데 이 재능 기부도 되게 뿌듯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불련 회장 소임 보기 전에 예. 학교에서 이제 일반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당연히 봉사 시간을 발해서 이제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는 이제 거기 사찰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동아리 학생도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관계가 있었던, 스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찰이기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가서 이제 법우님들, 정말 어린 친구들, 네.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비누 만들기. 비누 만들기. 오. 비누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를 이제 같이 함께 하면서 도움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되게, 비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랑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건가. 근데 죄송한데 결혼 안 하셨잖아요. 안 했죠. 네. 결혼한 사람 말씀드릴게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천사같잖아요. 네. 그 와중에 진짜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런 아이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네. 내가 재능 기부를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않겠지만 네. 어쨌든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덩달아 같이 뿌듯해지고 맞습니다. 뭔가 내년에도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또 함께 해줘야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게 그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석주법우님 보면서 선생님 따르고 네. 내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언제 들어봐. 그럼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그쵸.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사원법우님은? 저는 뭐 사실 재능 기부나 이제 봉사활동 차원이라고 하면 뭐 연탄도 날라봤고. 오, 진짜? 그리고 네, 아직까지 하고 있는 봉사 중에는 이제 네.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해서 하는 반찬 만들기도 하고 있고. 반찬. 네, 반찬 만들. 튀김기름 넣고. 네, 그 한 볶음. 500인분. 근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밑에 사람이어가지고 네. 단순 업무밖에 안 합니다. 뭐 취나물 물 짜고, 뭐 양념 버무리고 이런 그게 거. 제일 힘든 건데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찐 재능 기부 하시네. 500인분 하다 보면 진짜 와. 힘들더라고요. 요만한 고무, 진짜 요만한 고무다라이 4개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리고 뭐 해설사 봉사활동. 그 아름다운 동행에서 하는 해설사 봉사활동도 했었는데, 네. 제일 이제 재능 기부로 뿌듯했던 거는 옆에 있던 유진버부랑 같이 했었던 네. 대불련 소속으로 이제 사찰 탐방, 역사 해설, 정보 전달을 하는 영상, 저절로 간다라는 영상을 거의 2년 가까이 찍었었는데 아무런 페이 없이 그냥 찍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교통비 내면서 찍었었는데 그거 영상이 한 30개? 그래도 한 2, 30개 네, 2, 30개 정도 있는 것 영상이 진짜요? 네, 네. 2, 30개 정도 올라와서 와, 네. 진짜 재능 기부 하셨네요. 진짜 많이 찍었어요. 저희 사찰 거의 한 7, 8개 정도 돌아다녔고 자, 여러분, 그 타종교에서도 믿음페이 때문에 종교를 떠나는 청년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열정페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부터 고쳐야 할까요? 자, 규리부부님. 저는 사실은 믿음페이, 열정페이 이 모든 것들은 돈과 복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종결짓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다른 솔루션은 없어요. 저는 사람에 대한 인정과 대접은 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만약에 돈이 안 된다,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재정상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거를 당연하게 요청하는 그 애티튜드는 좀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것과 네. 너는 이거는 그냥 네가 진심으로 해야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완전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서 야 그래도 너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졌고 너희 덕분에 이렇게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었고 이 말 한마디와 인정과 이런 분위기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인재에 대한 대접은 항상 급여와 복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 이런 직장이 만약에 진짜 구글 같다. 연봉 1억이다 이러면은 네. 정말 좋은 인재들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원하는 그런 곳이 될 텐데 만약에 재정상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의 신심으로 버텨라 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청년들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사실 말 한마디와 분위기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진 씨가 보면서 되게 뿌듯하신 것 같아요. 저를 네. 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근데 규리법우님 네. 말씀하시니까 규리법우님의 이 마인드는 이 몸 안에 삼성과 LG와 SK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기업이죠. 자체가 대기업이에요, 이분은.
복지, 당연히 복지가.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네. 부탁을 해야 되는데 괜히 미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다음에 좀 부탁해 미안해 이렇게 넘어가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네. 무조건 하나의 전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당연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네. 내년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똑같은 그런 관습적인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저는 아무리 종교의 이름이라고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 안에 모든 게 욕심이라는 게 약간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제작을 하는 입장으로서 저도 회사로서 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저 정도 페이를 줬으면 더 올려주는 건 진짜 힘들어요. 이 제작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작비 입장에서는 투자 예. 비용이고 하지만 얼마가 남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있어요. 관계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쉽지 있는데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뭐 불교계의 많은 스님이나 뭐 또 총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예산 쪽에서도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자,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 사찰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 봉사를 나온 친구들에게 조금 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고맙다 아니면은 정말 잘 왔어. 네. 너가 있어서 우리 다행이다. 네, 너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너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 법회 친구들 또는 우리 사찰이 조금 더 괜찮아졌어, 좋아졌어.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복돋아주고 네네.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게 사실 그 친구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오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 중국의 옛날에 고사를 보더라도 명마를 얻으려면 말 뼈 따기부터 천만금을 주고 살아. 그러면 사방에 있는 명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 돈이 아니더라도 너는 되게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였어. 너의 노동력과 너의 가치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했어. 라고 네. 하는 대접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노동력을 인정해주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갖고 있었던 노동력과 전문성을 그냥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네. 그 노동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첫 발을 내딛는 사실 대학생들은 쉽게 상처받아요. 맞아요. 사회생활 처음 해보기 때문에 석주보고도 잘 알고 저도 사실 수년 전에 경험을 해봤지만 쉽게 네. 상처받는 그 친구들한테 아니 그렇지 않다. 너네들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다. 어린 거랑 상관없이 너네들의 노동력은 귀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유진모. 예를 들면 뭐 흔히 말하는 허드렛일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너 여기 직원이니까 너도 해야지. 너도 이렇게 막 시키면서 하는 게 주변 종무원으로 일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불교계에서 일하는 친구들 들었을 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겠네요. 그냥 아무리 이 사찰에 소속이더라도 나도 하나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너 저기 가서 저거 좀 사와. 커피 좀 사오고 뭐 좀 해. 저것 좀 해. 저도 지금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참 대우나 처우 그런 게 좀 나아져야 네네. 새로운 사람을 들여오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방법이지 지켜야 된다.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사에 가면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청년 불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쵸? 그렇죠. 이런저런 잡일을 많이 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그렇죠. 근데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거 어떨까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들어왔어. 자, 어떤 일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게 점점 엮여서 돈이 되는 일도 되고 뜻깊은 일을 계속 많이 해. 그러니까 한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게 또 나중에 돈도 되고 나도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제 말 어떻게 뭐 공감하십니까? 원래 돈이 네.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니까. 네. 이 경우에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 경우가 아닐까. 아, 이 경우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그 막 언제까지 그걸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모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돈이 많이 모였어요. 네. 근데 언제까지 지금 우리 시점으로는 언제까지 그 시점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노다지가 언제 터지냐. 그렇죠. 아, 노다지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한테 오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남의 생각과 같지 않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나의 몫이지만 나의 몫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건 저는 운이 80%라 생각을 해요. 운이. 왜냐면 저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 만약에 그 MC님도 재영님도 그렇게 행사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고 네. 계속 가격을 후려치면 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거 아니에요. 사실 좀 상처 많이 받죠. 그렇죠.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건 사람 마음인데 네네네. 그 인정을 해주는 곳이 저는 불교계였으면 좋겠다. 오케이. 라는 거죠. 하지만 인정을 안 해주면 떠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건 그만큼 대기업의 보수와 복지가 좋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인재들은 전부 대기업에 몰려가는데요. 불교계 일자라도 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당한 대우, 공평한 잣대가 있어야 더 많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심으로 불교계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펼쳐본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불교계 일자리였습니다. 자,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불교계 일자리란 무엇이다? 자, 한 줄로 각자 정리해준다면요. 자, 먼저 우리 유진 법원님. 불교계 일자리란 잘 부탁드립니다. 센스 있다. 센스 있다. 자, 규리 법원님. 네, 불교계의 일자리는 체인지다. 앞으로 더 잘 바뀌어 나가야 한다. 좋습니다. 자, 사원 법원님. 저는 불교계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불자들을 위한 그거라는 점에서 불교계 일자리란 포교의 출발점이다. 복의 출발점이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석주 법원님. 네,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 같아서 네. 부담스러운데요. 불교계 일자리란 내 가족이 일할 수도 있는 자리다. 오. 네. 그래서 항상 지켜봐주고 돌봐줘야 된다. 그렇죠. 네. 제가 이래서 마지막에 맨날 멘트 넣습니다. 네, 말씀을 잘하시니까. 합니다. 자, 좋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번엔 진짜 다음 시간에 만나야 돼.